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인 간호와 정말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해부학적인 소화기계는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성인 간호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성인 간호 파트도 한 번에 잡을 수 있죠. 먼저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계는 말 그대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소화기계니까 이제 소화를 시킬 건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냐, 화학적으로 하냐, 생물학적으로 하냐 이런 내용인데요. 기계적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씹고 삼키고 움직이고 섞고 그냥 단순히 음식이 쪼개지고 이동하고 이런 역할인 거죠. 화학적 소화는 조금 달라요. 효소라는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적인 요소가 섞여서 음식 성분이 아예 변화하는 거죠. 생물화학적인 소화는 우리 몸속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균이 있어요. 이런 도움이 되는 균한테 좋은 미생물한테 영향을 받아서 생물학적으로 소화를 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물화학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통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소화기관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 그리고 각 기관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까지 좀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든 도식표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그 기관에서 꼭 외워야 되는 주요 특징들은 제가 별표를 쳐놨으니 이것만큼은 꼭 외워주시고 또 소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구강 살펴볼게요. 일명 입이죠. 우리 입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는지 볼게요. 일단 치아를 이용해서 다 씹죠. 다 씹고 잘게 음식을 부숴버리면서 씹습니다. 이런 걸 바로 저작작용이라고 해요. 음식을 다 씹었으면 꿀꺽꿀꺽하고 음식을 삼켜요. 이걸 바로 연화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안에는 뭐가 있어요? 침이 있어요. 이 침이 어디서 나와요? 침샘에서 나옵니다. 우리 구강 안에는 침샘이 있고 이 침샘의 위치는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게 뭐가 있죠? 혀가 있어요. 우리 혀에서 맛을 느끼죠. 그게 가능한 게 혀에는 미레라는 감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혀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아만큼은 아니지만 혀로도 저작작용을 하고 또 꿀꺽꿀꺽 넘기는 연화운동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침에는 효소가 있습니다. 뿌띠알렌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거를 꼭 외워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탄수화물의 첫 분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입에서 씹는 동안 침하고 섞이면서 이 뿌티알린이라는 효소와 섞이면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강에서 일어나는 소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구강에서 꿀꺽 넘어가면 음식이 인두를 통해 식도까지 쭉 타고 내려갑니다. 인두는 어떻게 보면 공기와 음식의 공통 통로인데요. 식도 앞에 이렇게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꿀꺽 삼키게 되면 기도로 잘못 음식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공기와 음식의 공통 통로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후두개라는 뚜껑이 있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 이 후두개가 뚜껑을 닫아줘요. 그래서 기도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고 혹시라도 기도로 물이나 음식물이 들어가면 우리 살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기침을 하면서 기도에 있는 음식을 빼내죠. 식도는 이렇게 잘록하게 생겼지만 계속 꿀럭꿀럭거리면서 연동운동이 일어나 음식을 쭉 내려주고요. 윗부분 살펴볼게요. 위에 있는 윗부분을 분문, 아랫부분을 유문이라고 해요. 이 분문과 유문은 관략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음식이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고요. 분문은 식도와 위가 위쪽에서 연결돼 있고 유문은 십이지장과 위가 연결돼 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는 염산이 있어서 매우 강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살균 작용도 가능하고요. 특이한 게 알코올이나 당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바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는데요.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위에 있는 내적 인자가 비타민 B12와 결합을 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위 절제술을 한 환자들은 B12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위가 없으니까 내적 인자가 없고 그러니까 B12를 흡수를 못하는 거죠. B12가 부족하게 되면 악성 빈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 절제 수술을 한 사람들은 B12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생기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B12 주사를 맞는다, 주사를 통해 넣어준다, 요거까지 성인 간호와 연결해서 기억해주세요. 또 위에서 소화를 시키면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까지 쭉 가게 되는데요. 소장은 길기 때문에 이게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부위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계속 꿀렁꿀렁 연동 운동을 통해 움직이고요. 분절 운동이라고 소장에만 있는 특이한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주먹밥 뭉치듯이 모든 음식물을 섞어주는 운동을 분절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십이지장에도 여러가지 소화효소와 담즙이 같이 섞여서 소화작용이 일어나고요. 십이지장 옆에 보면 이자췌장이라는 장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자에서 소화액을 같이 뿜어주어서 십이지장을 통해 같이 섞이면서 소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자는 정말 특이한 장기예요. 트립신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키기도 하고요. 아밀라제가 나와 탄수화물도 분해합니다. 그리고 리파제라는 효소는 지방을 분해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자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를 통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소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외분비라고 해서 소화액을 이렇게 내뿜기도 하지만 이자는 특이하게 내분비 호르몬도 내뿜어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입니다. 인슐린은 밥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빡 올라갔다 하면 혈당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당 딸려 하면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당뇨와도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간호나 간호 실기를 통해 인슐린, 혈당 내리는 거, 인슐린 주사 요렇게만 기억을 하다 보니 인슐린만 머리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시험 문제에 이런 게 한번 나왔었죠.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은 무엇인가? 우리가 혈당하면 인슐린만 기억을 해서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인슐린을 골라 틀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거고 혈당을 올려주는 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죠. 이런 식으로 자잘한 함정 문제도 나오니까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인슐린은 확실하게 혈당을 내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리고 이렇게 반대작용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자췌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가 소화되는 소화효소도 나오지만 호르몬도 같이 나오는 특이한 장기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다고 하잖아요. 지방이라는 게 소화시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자췌장에서 리파제라는 지방 소화 효소가 나오긴 하지만 혼자서는 지방을 분해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담즙이 도와줍니다. 담즙은 직접적으로 지방을 소화시키는 애는 아니지만 지방을 말랑말랑하게 해줘서 리파제가 쉽게 부술 수 있게 해주는 애예요. 이 담즙이 웃긴 게 정말 함정 문제로 많이 틀리기 좋습니다. 담즙을 어디서 만드나요? 하면 담낭을 고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담낭은 담즙을 보관하는 장소지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십이지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담즙은 간에서 만드는 거지 담낭에서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 담낭은 저장만 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담즙이 그냥 단순히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만 성인 간호와 엮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옵니다. 또 지방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지만 빌리루빈이라는 적혈구 사체를 통해 우리가 담즙 색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사체가 어떻게 보면 담즙의 원료라고 봐주시면 되죠. 우리 아까 담즙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어요? 간에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적혈구 사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혈구 사체를 재활용해서 담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고 이 간이 안 좋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적혈구 사체인 빌리루빈이 우리 몸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황달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 황달이 생겼다, 눈동자가 노랗고 피부가 누렇게 뜬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빌리루빈으로 담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간이 나쁘기 때문에 이 색소가 적혈구 사체가 쌓여 황달이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응아하면 대변 보면은 노랗잖아요. 이게 바로 담즙 색깔 때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소장에서 음식 흡수를 하면 간문맥이라고 커다란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바로
영양소가 가는데요. 여기서 지방 성분만 따로 빠져가지고 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담즙을 만들 때 일부 성분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과 지방이 섞이기 쉽게 해주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 때문인데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게 되면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담석이 생겨서 담낭이 막히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담즙의 특성만 좀 알아도 나중에 성인 간호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너무 사이드로 빠졌는데 이제 본론인 소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물론 이자췌장에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일어났지만 소장에서도 한 번 더 소화가 일어납니다. 에렙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에렙신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줘요. 여기서 암기 팁 한번 드릴게요. 위에서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트립신도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에렙신도 단백질을 소화시켜요. 여기서 공통적인 거 신자가 들어가면 다 단백질이랑 연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펩신, 트립신, 에렙신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끝에 들어갔다 하면 단백질의 소화 효소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너무 커요.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데 이 커다란 녹말 덩어리를 입에 있는 푸티알린이 처음으로 분해를 해줬죠. 그래서 이 푸티알린이 이 커다란 덩어리를 완전히 쪼개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래도 아직 분해는 안 됐죠. 이렇게 두 개씩 붙어있는 걸 이당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도당 붙어있는 걸 엿당, 포도당과 달달한 과일, 과당이 붙어있는 걸 설탕, 포도당과 갈락토우즈가 붙어있는 걸 우리가 유당이라고 해요. 이걸 한 번 더 쪼개지는 걸 소장해서 해주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말 타고 엿 먹자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타제가 엿당을 분해해요. 말 타고 엿 먹자. 그래서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다음은 수크라아제예요. 설탕은 숟가락으로 퍼먹자예요. 그래서 수크라아제는 설탕, 이 달달한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게 수크라아제고요. 다음은 락타아제입니다. 락타젓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락타아제는 락타젓 젖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우즈로 이렇게 쪼개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복잡하게 많았지만 어쨌든 요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여러가지 3대 영양소가 다 소화가 이루어지고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단백질도 에렙신, 트립신 이런 애들이 나와서 더 완전하게 단백질을 소화시켜주고 탄수화물도 물론 구강에서 푸티알린이 처음으로 소화를 시켜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밀라아제나 말타아제, 수크라아제, 락타아제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더 쪼개진다, 완전히 소화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에서 여러가지 소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영양소도 흡수하면서 대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맹장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가로로 가는 횡행결장, 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행결장, S자로 꺾였다 해서 S자 결장, 마지막으로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장의 시작점, 맹장 끝에는 충수돌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맹장염이라고 하는 게 충수돌기염이죠. 이 충수돌기 맹장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터지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똥이 만들어지는 경로인데 이거 터지면 복막이 다 오염이 되잖아요. 이 맹장염, 충수돌기염은 터지지 않게 조심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온팩 해주면 더 팽창해가지고 터지겠죠. 그래서 온팩 금지고요. 하제 안 되고요. 관장 안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비타민 K와 B의 복합제도 만들고요. 또 맹장에는 회맹판이라고 해서 이게 거꾸로 가면 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역류 방지를 위해 회맹판이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뚜껑이 있습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설사를 하고 너무 빡빡하게 수분 흡수가 오랫동안 이루어지면 변비가 생기는 거죠.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화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의 위치는
우측의 상복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또 혈관이 많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담즙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정말 틀리기 쉬워요. 문제에 나오면 담낭에서 담즙을 만든다 이래서 틀리시는 분 정말 많아요. 담즙은 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아래쪽에 있는 담낭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요건 정말 틀리기 쉬워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일단 간은 담즙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즙 만들어서 어디다 써 하면 지방을 소화시킬 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간은 포도당을 저장해두는 역할을 해요. 남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 넘쳐났다, 당이 너무 많다 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트롬빈이라고 해서 혈액 응고인자를 합성합니다. 피가 났을 때 피를 굳게 하는 물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혈장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알부민이라고 우리 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삼투작용을 하는 단백질부터 여러 가지 혈장 단백질을 만듭니다. 우리 간 하면 쿠퍼스라는 음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에 있는 쿠퍼세포는 해독과 면역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각종 약물, 독성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해독을 해주고 있어요. 단백질은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라는 영양물질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소화 과정에서 독가스인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됩니다. 질소 때문인데요. 이 독성이 강한 이 암모니아 성분을 간에서 조금 약한, 독성이 약한 요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간이 나쁘다 하면은 요산으로 이렇게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독가스인 암모니아가 그냥 그대로 우리 몸을 흘러다니게 되죠. 그러면 간성훈수가 오다가 더 심해지면 사망까지 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단백질을 소화할 때는 독성물질인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고 이걸 간에서 좀 약하게 요산으로 만들어줘서 신장으로 걸러져서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뼈의 적색골수에서도 조혈작용이 일어났는데요. 아기 때는 간에서도 조혈작용이 일어나서 피를 만듭니다. 다음은 지방대사 살펴볼게요. 소장에서 음식물을 다 흡수하고 나면 간문맥이라고 간으로 바로 통하는 커다란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 성분의 지용성 영양 성분을 간에서 콜레스테롤 형태로 합성해서 쓰고 있어요. 간에서 여러 가지 지방 성분의 영양물질을 합성하고 필요한 대로 쓰는 대신에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이면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담석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지혈증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소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양이 많아 보여도 여러 가지 성인간호 내용도 같이 합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별표 쳐놓은 부분은 정말 꼭 암기를 해주시면 이 소화 파트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